스키가 오프는 사람은 이제 첫 만나면서 누구에게 어떻게 호감을 느끼고 나와 맞는 사람은 어떻게 찾아가는가, 나와 다른 사람과 또 잘 지내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볼 수 있는 작품이에요. 이와쿠라 미츠미라고 하는 일본의 되게 동북 쪽에 있는 이카지마라고 하는 지방 소도시 출신으로 나와요. 거기서 도쿄로 유학을 온 거란 말이죠. 이 친구가 공부를 굉장히 잘해요. 굉장히 똑똑한데 도쿄로 유학을 온 이유가 뭐냐? 나름대로 뚜렷한 목표가 있어요. 자기 동네의 인구가 점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소도시가 소멸해 가니까 인구 감소를 좀 막고 싶다. 이제 그러려면 지방에서 개별적인 방법으로는 막을 수가 없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여기서 이제 T대라고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동경대인 것 같아요. 동경대 법학부를 나오고 관료가 되어서 지방 도시의 소멸을 막는 정책을 입안하고 자기 고향도 살리는 목표가 있는 거예요. 말년에는 이제 중앙에서 은퇴를 해서 자기 동네의 시장이 되어서 지방 발전을 위해 이바지하고 싶은, 그러니까 10대들이 가질 만한 꿈이라고 보기엔 좀 큰 포부를 갖고 있는 거죠. 구체적이고 이맘때 아이들은 자기 진로에 대해서 정한다는 게 또 쉽지가 않거든요. 대학에 가더라도 자기의 전공을 선택한 게 이게 맞나 안 맞나 고민하는 판인데, 이 친구는 목표가 뚜렷해요. 그래서 시바메 미시고라고 하는 고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죠. 시험 떨어질까봐 걱정도 하고 고민도 했었는데 결국 합격을 해서 이제 도쿄로 옵니다. 나오고모라고 도쿄에서 이제 스타일리스트를 하고 있는데, 그 고모와 둘이 살면서 도쿄 대도시에 있는 새로운 친구들, 여러 개의 중학교를 통해서 올라온 입시 중심의 명문 고등학교에서 생활하는 일본의 고등학교 문화가 잘 나오죠. 동아리 활동부터 해서 축제부터 해서 학생회 활동부터 해서 반 생활부터 해서 이런 것들을 계절에 맞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와쿠라 미츠미라고 하는 친구가 이제 솔직하고 순수하고 굉장히 열정적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지방에서만 살았단 말이죠. 전교생이 8명인 마을에서 친구들이 전부 다 아는 친구고, 태어날 때부터 가깝게 지낼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만 있다가 처음으로 인구 1000만이 넘어가는 대도시 도쿄로 온 거죠. 근데 와서도 첫날부터 전혀 움츠림 없이 이렇게 계획을 세워요. 나는 반드시 내일 가서 멋진 모습을 친구들한테 보여주고 모든 걸 해결해 가는 똑똑하고 엘리트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준비를 한 거죠. 자, 근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도쿄가 생각보다 너무너무 큰 곳이고, 그래서 도쿄 지하철에서 길을 잃게 돼요. 입학식의 첫날부터 이제 늦게 된 거죠. 근데 또 하나의 인물이 나와요. 시마 소스케라고 하는 잘생기고 멋진 학생인데, 이 친구도 입학식에 늦은 거예요. 통화를 하고 있다가 보니까 지하철역에 자기 학교랑 똑같은 교복을 입은 학생이 벽에 이제 머리를 쳐박고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갖고 꿍꿍 물어봤는데 미츠미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길을 잃었다. 그래서 나도 같은 학교니까 알려주겠다. 지하철 타고 같이 가는 거죠. 신마는 이제 방글방글 웃으면서 처음 보는 친구를 위로해 주려고 하죠. 신마가 원래 다정하고 상냥하고 이런 캐릭터인데, 이 미츠미라는 애한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야, 뭐 어때? 좀 늦을 수도 있지. 되게 중요한 장면인데, 시마는 모르잖아요. 미츠미가 어떤 학생인지를 모르고, 미츠미도 시마가 어떤 학생인지를 몰라요. 처음 만남인 거죠. 근데 시마는 자기의 경험에 맞춰서, 나한테는 학교는 그냥 졸업이 전부니까 입학식이야. 입학식 뭐 늦으면 어때? 입학식 안 가도 돼.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때 미츠미가 너한테나 그렇지, 이렇게 얘기를 되받아치고, 물론 뭐 순간 일본인스럽지 않게 얘기한 거니까 되게 민망해하고 막 그래요. 나중에 시마랑 미츠미가 좀 친해진 다음에, 원래 시마가 땡땡이 치고 힘들면 안 나오고 이런 친구거든요. 그래서 학교를 빠지고 시험 준비를 안 하고 이렇게 생활을 불성실하게 하는데, 이제 미츠미가 볼 때는, 미츠미는 시마의 과거를 잘 모르죠. 시마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학교 나와야지. 이제 시험도 얼마 안 남았는데 시험이 중요하잖아. 이렇게 조언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 시마가 또 이렇게 얘기해요. 너한테나 시험이 중요하겠지.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이게 서로 뭐 어떤 악감정을 가지고 한 건 아닌데, 인간이 흔하게 범할 수 있는, 나한테는 입학식이 중요하고 나한테는 시험이 중요하고, 하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 친구 둘이서 서로 알아가는 거예요. 뜨거운 냄비에 손을 댄 것처럼 이게 이 친구한테 이게 별게 아닐 수도 있겠다. 이건 나한테나 중요한 거구나. 이런 것들을 서로 알게 된다는 거죠.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미츠미는 미츠미처럼 자라온 거고, 시마는 또 시마의 성장 환경이 있는 거거든요. 인간이 재밌는 건 서로 굉장히 다른 성장 배경을 갖고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시너지가 나거나 스파크가 또 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하철에서 내려갖고 이제 학교까지 가야 되잖아요. 늦었으니까 뛰다가 이제 미치면 넘어지게 돼요. 굉장히 이제 부끄럽죠. 길도 못 찾고, 고향에서는 부모님들 기대하고 있을 거고, 동생과 친구들이 대도시 고등학교에 가서 성공하고 있을 거라 생각할 텐데, 내가 입학식에서 길도 못 찾고 이렇게 헤매고 있다는 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일단은 입학식에 늦지 않기 위해서 로퍼를 벗고 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스킵과 로퍼가 첫 장면, 첫 에피소드에서 나온 그것을 굉장히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나를 구속하고 있던 현재의 모습에서
도약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맨발로라도 뛰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을 주된 테마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학식에 갔는데 이 미치미가 수석으로 들어왔으니까 교장 선생님 앞에서 답사 같은 것도 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늦게 왔으니까 원고도 없이 올라가고 머리가 너무 좋으니까 준비했던 원고를 다 외워갖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고 나와갖고 담임 선생님한테 토하게 되고 구토 학생으로 전 친구들한테 이미지가 간 거죠. 그러니까 완전 엉망으로 학교 생활 척척 걸음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굉장히 의욕적으로 나는 15세 이역하라 미치미 도쿄의 고교생입니다. 자신 있게 시작했지만 모든 게 이제 엉망진창이 된 거죠. 저도 중학교 때 고등학교 처음 갔을 때 그냥 번호들 앉았으면 앞뒤 친구들 서로 잘 모르잖아요. 어색했던 기억이 있단 말이죠. 미치면서 어떻게 할지 모르다가 뒤에 앉아있는 에가시라 미카라고 있어요. 에가시라한테 손을 먼저 내민 거죠. 안녕?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원래는 서로 안녕 하면은 안녕 같은 말 되었구나. 뭐 폰번호 좀 SNS 교환할까? 뭐 이런 걸 할 수 있단 말이죠. 그 애가 다른 친구랑도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미치미를 보고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안녕? 그러니까 되게 교양 있게 인사를 했는데 어디 출신이야? 약간 재밌었어? 뭐 너 SNS 뭐 하니? 이런 거 안 하고 안녕? 그냥 간단하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치미가 굉장히 당황하죠. 아 너무 이게 어렵구나. 고향 친구들하고 있을 때는 너무 친했었는데 어렵다. 그런데 그때 이제 시마가 굉장히 잘생기고 훈남으로 나와요. 근데 미치미한테 와서 우리 친구하자. 우리 되게 큰 경험을 같이 했으니까 아침에 우리 친구하자. 뭐 SNS 번호 좀 알려줄래?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에게 눈이 확 띄게 되는 거죠. 여기서 되게 웃긴 게 일본에서는 계급이 나와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마와 같은 잘생긴 애들을 상위 계급 친구라고 해요. 그래서 얘가 관심을 가져주니까 이 미치미도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떠오르게 된 거예요. 그때 그제서야 그 에가시라라고 하는 애가 어깨를 톡톡 쳐갖고 우리 폰번호 교환할까? 이렇게 얘기해서 친해진 거예요. 근데 이 에가시라는 시마가 마음에 든 거죠. 굉장히 멋있고 잘생겼으니까 시마에게 이제 호감을 갖게 된 건데 미치미가 가까우니까 친한 것 같으니까 얘 중요한 인물인가 보구나. 그래서 이제 전화번호를 교환하게 된 거예요. 그 순간에 미치미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까는 처음이라서 어색해서 그랬구나. 생각보다 그렇게 차가운 학생은 아니었어. 되게 좋게 생각하는 거죠. 이 학생이 시마로 인해서 너에게 전화번호 물어본다라고 하는 이런 거를 정치적인 것처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첫날이니까 우리 첫날인데 노래방 가자. 운을 띄우는 거죠. 에가시라가 시마와의 접점을 만들기 위해서 시마를 끼우고 다른 애들 다 모여갖고 같이 놀자고 한 거죠. 자기는 이제 시마한테 관심이 있는데 다른 애들 어떻게 보면은 다 들러리를 세워갖고 하게 된 거예요. 이제 미치미도 같이 이제 가게 된 거죠. 그 안에서 미치미가 되게 미묘한 위화감? 이 사람들부터 약간 따돌린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자, 근데 그 사회에서 시마가 미치미와 굉장히 친한 것처럼 보이니까 에가시라가 또 이런 얘기를 해요. 미치미한테 시마가 하는 말 그대로 믿지 마. 저렇게 잘생긴 애는 다른 사람들한테 예의상 그냥 친절하게 대해주는 거니까 시마가 하는 말 그대로 믿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치미는 그렇구나. 사실은 미치미는 시마가 잘생겼다고 생각도 지금 안 하고 있는 건데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겠구나. 사람들의 마음을. 그래서 어떤 경계의 마음을 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키노모토라는 애가 미치미가 이제 포켓에 뽑고 있는 팬더 핀이 있어요. 그거 패션이야?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미치미가 그 에가시라가 사람이 그런 얘기하는 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 다 다른 의도가 있는 거야. 라는 말을 들으니까 이거 무슨 뜻이지? 패션이라는 게 무슨 뜻이지? 이런 거에도 고민하는 거예요. 나를 또 무시하는 건가? 내가 시골에서 왔다고 촌스럽다고 생각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시마만큼이나 외모가 굉장히 출중한 유즈라는 애가 나와요. 다른 애들은 다 꾸미고 화장을 하고 옷도 새로 사고 이래야 되는데 유주는 대충 꾸며도 굉장히 예쁜 인물로 나와요. 근데 유주가 미치미한테 이렇게 귀뜸을 해주는 거죠. 불편하지? 나도 이런 데 있는 거 불편해. 나 이제 갈 건데 너 잘 모르고 있어? 그럼 제가 너 이용하는 거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미치미는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고 뭔가 느낌이 이상하다는 걸 알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노래방 예쁘게 끝나는데 미치미가 굉장히 당황하고 있구나. 이 대도시 친구들로부터 적응하기 어려워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다음날 봤더니 그 키노모토라는 애가 자기 주머니에다가 핀을 꽂고 온 거예요. 미치미한테 나도 꽂았어. 예쁜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미치미가 뭘 깨닫게 되냐면 저건 그냥 물어본 거구나. 진짜 패션이야 라고 물어본 거구나. 나를 떠보려고 하거나 나에게 어떤 의도를 갖고 한 게 아니구나. 그럼 일단은 상대방이 물어보는 거나 하는 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도 괜찮겠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쿠르메라는 이 친구도 등장하게 되는데 이것도 굉장히 또 독특한 캐릭터예요. 조용하고 외모에 대한 자신감이 별로 없어요. 하지만 먹는 걸 좋아하고 문학을 좋아하고 조용하고 내성적인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활발하고 외향적인 인물들, 인싸라고 하죠. 인싸에 대한 어떤 알레르기가 있는 친구예요. 굉장히 잘 나가는 친구들 보면
거부감을 갖고 가까이 가고 싶지 않은 사람이죠. 근데 이 친구랑 아까 말씀드렸던 굉장히 예쁘고 완전 초인싸인 그 유주랑 서로 되게 친해지게 돼요. 그러니까 서로에 대해서 조금씩 존중해 주는 거죠. 아, 저렇게 예쁜 애도 고민이 있구나. 아, 저렇게 내성적인 친구는 또 이런 장점이 있구나 라면 서로 되게 가까워지게 돼서 엄청 절친이 돼요. 쿠르메 마코토가 이제 도서반 선배한테 호감이 있는 거죠. 선배가 좋아하는 마음을 보여주는 것 같긴 하지만 좋아하는 건지 아닌지 아직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죠. 그래서 진보초라고 하는 그 헌책방 데이트를 하게 됐는데 사실 데이트도 아니고 그냥 같이 책을 보러 가기로 한 거죠. 쿠르메가 유주에게 가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유주가 엄청 좋아하면서 야, 그건 데이트야. 너도 이제 꾸밀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이제 꾸미는 걸 엄청 잘해줘요. 쿠르메는 근데 자기를 꾸며본 적이 없기 때문에 되게 어색해해요. 안경을 벗고 렌즈를 넣고 머리를 말리고 화장을 하고 이런 것도 되게 부담스러워 하죠. 근데 이제 유주가 그렇게 해서 보냈는데 그 남자 선배가 그냥 후배 대하듯이 좀 썰렁하게 대한 거예요. 그리고 금방 책만 구하고 가버린 거예요. 처음은 용기 내서 화장도 하고 꾸며봤는데 효과가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스타벅스 같은 데 앉아갖고 유주랑 통화를 하는데 아, 나 이제 안 하려고 이제 끝났어. 그랬더니 유주가 아, 잠깐만 있어보라고. 나 금방 그쪽 갈 테니 같이 놀자고. 그래서 같이 놀아주는 게 나오죠. 그 머리가 약간 헝클어졌는데 머리도 이제 묶어주면서 너는 되게 예쁘고 잘했어 이러면서 공감해주고 용기를 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무라시기 유주 같은 애도 그러면은 상처가 없냐? 이 친구는 외국에 나갔다가 돌아온 귀한 자녀? 그 외국인 특별전형을 할 수 있는 그런 잘 사는 집의 그 학생이란 말이죠. 그래서 유주는 부러울 게 없다. 쟤는 뭐 너무 잘 사니까 이렇게 생각 받았는데 남자들이 무조건 다 고백을 하는 거야. 야, 나랑 사귀자. 근데 유주는 사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야. 자기를 설레게 하는 사람이 없는 거야. 다른 여자애들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남자애가 유주한테 얘기를 했는데 다 이제 차인 거죠. 유주가 나쁘게 얘기한 건 아닌데 그 남자애가 나한테 왔는데 내가 안 맞아서 거절했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여자애들이 엄청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남자를 너는 찾다 이거지? 그래서 돌려놓기, 왕따 이런 게 시작이 된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얘도 어린애니까 누가 자기를 좋아한다고 얘기를 하면 그 사람과 사귀는 거예요. 그래 사귀자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제대로 된 사귀는 행동을 안 하니까 그 남자애가 화내면서 야, 너는 왜 나랑 사귀는 거야? 나 좋아하는 것도 아니잖아. 그것도 나가서 유주에 대해서 욕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 애가 어디에 장단을 맞춰서 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학교 때 그런 관계가 파탄이 난 거야.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 그 찌바메 니시라고 하는 그 명문고등학교에 공부를 해서 온 거예요. 나는 다시는 이제 그런 인간관계가 아니고 진정으로 통화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요 미침이랑 에가시라랑 이 쿠르메 이런 애들하고 진짜 친하게 된 거예요. 근데 2학년에 올라가서 이 똑같은 일이 또 생긴 거야. 다른 반에 혼자 가게 됐는데 다른 남자애들하고 여자애들이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주가 도대체 무슨 고통이 있을까? 이 사람은 누구한테 홀대받거나 뭐 불친절을 당한 적이 없는데 그럼 유주는 이런 거는 나의 대가다. 내가 부모로부터 혜택도 많이 받고 외모도 괜찮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악감정을 갖고 하는 것도 나의 어떤 대가다라고 생각했는데 1학년 때 친구들하고 인간적인 관계를 잘 한번 맺었잖아? 그런 걸 경험하니까 이제 그걸 못 견디겠는 거야. 사람들의 악의를. 상승한 거지. 그게 대가라고 생각하지 않고 여자애들 2명, 남자애들 2명 있는데 이 영화를 보러 가기로 약속을 정한 거야. 좋다. 나도 갈게. 왜냐면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어야 되니까. 간 거야. 근데 딱 갔는데 남자애 1명만 나와 있는 거야. 단톡방에 계속 올라오는 거죠. 나 오늘 못 가. 나 오늘 무슨 일이 있어. 그 남자애가 어떡하지? 우리 둘밖에 없네. 그러니까 이 유주가 눈치를 바로 챈 거지. 이거 너하고 나하고 엮어주려고 이렇게 한 거지. 그러니까 그렇긴 한데 유주가 이제 대놓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내 기분이 어떨지 알겠냐고. 그래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슬프고 우울하게 되고 고통스럽게 된 거지. 그 밤에 쿠르베가 그걸 이제 복도에서 지나가다 보고 나서 알게 돼갖고 찾아가요. 유주네 집에 푸딩 사서 자기 눈에 푸딩 좋아하니까 유주를 찾아가는 거야. 그래서 너 이거 먹어, 2개 먹어. 같이 놀려고 왔어. 유주가 그 친구가 찾아온 게 너무 좋은 거야. 친구들이 꼭 많아야 되는 걸까? 우리 둘만 있으면 되잖아. 그럼 서로 막 울어요. 서로 되게 아껴주는 거야. 선생님도 그 부분에서 울었나요? 좀 울컥하더라고. 다음날 갔는데 여자애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미안해, 몰랐어. 네가 그렇게까지 화낼 줄 몰랐지. 유주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 내가 예민한 것처럼 만드냐고. 너네가 그렇게 한 게 잘못된 거지. 왜 내가 예민해갖고 화내는 것처럼 만드냐. 그건 옳지 않다고 해서 걔들 딱 거절하는 건데 내가 볼 땐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1학년 때 그 친구들 멤버들이 있는 거야. 어제 저녁에 푸딩을 사온 그쵸. 그 친구가 있는 거야. 에가시라 같은 경우에도 반대항 배구 대회 하는데 이 친구 운동신경이 굉장히 뛰어나단 말이야. 근데 시마가 미치미 좀 도와달라고 해서 잘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래서 뭔가 좀 입상으로 나와요. 미치미한테 잘 못한다고 뭐라고 하다가 시마가 오면 상냥하게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는 게 있었는데
이런 장면이 또 있죠. 체육관을 쓰는데 원래 1학년 애들이 쓰는 날인데 꼭 3학년 남자애들이 이제 쓰고 있는 거지. 그 학생들이 막 하다가 공이 튀어와갖고 미침이랑 애가시다가 배구 연습하는 데 방해가 되고 막 이러니까 미침이가 가갖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은 1학년들이 쓰는 거라고 3학년들은 쓰는 거 아니잖아요. 얼굴이 빨갛게 돼갖고 얘기를 하니까 이 남자애들 둘이 거칠게 무슨 소리냐, 어디 후배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라고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3학년 남학생 중에 하나가 와갖고 야, 창피하게 1학년 후배들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얘네들이 맞잖아, 나와. 그리고 걔네 둘을 끌고 간 거예요. 애가시라는 이거 우리 1학년이 쓰는 거잖아요,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미츠미의 모습에 되게 당황스러웠던 거야. 아니, 얘는 어떻게 이렇게 그 얘기를 할 수가 있지? 어릴 때, 중학교 때부터 얘는 좀 비만이고 막 이래서 사람들한테 놀림도 많이 받고, 발렌타인데이 때 초콜릿을 줬다가 막 다른 애가 거부당하는 거 보고 되게 놀래고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건데 당황했던 거예요. 애가시라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한테 모욕을 줬던 저 2명 절대 가만 안 둔다고. 근데 그 남자애들 2명 이름을 얘기하면서 저 선배들 나중에 가만 안 둘 거야, 복수할 거야, 그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미치미가 나는 그 선배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 그 선배가 도와줘서 너무 좋았어. 그 선배는 참 상냥한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이 애가시라가 깨닫게 되는 거죠. 아, 나는 나에게 해를 끼치거나 피해를 준 사람 중심, 부정적인 것만 기억을 하는데 이 친구는 좋은 쪽 도움을 준 사람을 나중에 도와줘야겠다, 뭐 은혜 갚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그래서 또 한 단계 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애가시라는 완전 나쁘다고는 할 수 없어요. 컴플렉스가 있고 중학교 때부터 상처도 많이 받고 그래서 약간의 비뚤어진 모습이 있단 말이죠. 근데 또 굉장히 열린 사고를 하고 있기도 해요. 애가시라가 미츠미의 고모 나오고모와 친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나오고모는 트랜스젠더란 말이죠. 애가시라가 그거에 대한 거부감이 전혀 없는 거예요. 서로 고민도 상담받고 내밀한 이야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가까워지는 걸로 나오거든요. 이 친구들이 고향에 이제 가요. 미츠미가 자기 고향을 보여주고 싶은 거야. 2학년 1학기 여름방학 때 친구들 다 데리고 가는 거죠. 나오고모가 이제 차를 태워서 같이 가는 걸로 나오는데 이 나오고모가 고향에서 굉장히 아주 그 고통스러운 일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절대 가지 않겠다고 생각을 하죠. 폭력적인 일을 많이 당했고 힘들었던 일이 있으니까 고향에 대한 어떤 혐오, 염증이 있는 거죠. 고향 바다에 혼자 가서 울었던 장면들도 나오고 막 그래요. 근데 실패하고 고향에 내려가서 잠깐 형네 집에서 지낼 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미츠미를 돌보게 됐던 거야. 아직 나오키 삼촌인 거죠. 근데 형이 너 여기 있을 동안에 우리 다 바쁘니까 미츠미 어린이집 등원 좀 시켜주고 관리 좀 해줘. 그래서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이 나오고모가 미츠미를 어릴 때 케어했던 장면이 나와요. 미츠미가 풀 같은 것들 엮어갖고 화관을 만들었나? 막 씌고 있으니까 삼촌 나 예쁘죠?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오가 이렇게 얘기하죠. 미츠미, 너는 네가 좋아하는 거 그렇게 예쁘게 꽃을 엮어갖고 머리 화관을 쓰거나 하면 예쁘니까 넌 참 좋겠다. 근데 미츠미가 또 하나 뭘 엮어갖고 나오고모 팔에다가 채워주는 거지. 나오키 삼촌 뭐 너무 예쁘다, 예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나오고모가 내가 한 게 예뻐? 너무 예쁜데 꼬맹이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츠미가 너무 예쁜 거야. 그때부터 미츠미에 대한 애정이 되게 큰 거고 지금 고등학교에서도 이제 보호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나오고모가 애들 데리고 이제 고향에 간 거란 말이야. 이런 에피소드가 나와.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예쁜 조카야, 안 맞이지? 미츠미 생일 때 나오고모 오늘 나 생일인데 친구들하고 밥 먹고 올 거야. 생일 파티하고 뭐 떡볶이 먹고 뭐 노래방 가고 이런 거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나간단 말이지. 나오고모가 난 오늘 야근이 있어 너한테 못 가겠다, 잘 갔다 와, 이렇게 얘기하고 미츠미가 나가는 장면을 물끄러미 보는 장면이 나와. 변함없는 일상을 하고 남자친구랑 같이 이제 이자카야에서 술 한잔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너무 사랑하고 아끼는 조카인데 저 아이가 진짜 아무런 거에 상처받지 않고 친구들과 그 나이대에 할 수 있는 모든 걸 겪고 있는 거야. 떡볶이도 먹고 수다도 떨고 서로 고민도 하고 놀러 다니고 연애 고민도 하고 이런 거를 보면서 자기 뭔가 말할 수 없는 슬픔, 북받침, 저게 저렇게 당연한 거였었는데 난 단 한 번도 제대로 해보지 못했다, 나는 이뤄보지 못했다 라는 걸 얘기를 하니까 그 남자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오의 그런 고민이 나는 좋은 것 같다. 나오나 오늘 집에 가면 지금 이렇게 생각했던 걸 잊고 내일 아침에는 또 조카 미츠미에게 상냥하게 아침 차려주고 잘 갔다 오라고 하겠지. 그리고 오늘 이런 고민했던 스스로를 반성할 거야. 이렇게 이제 위로를 해준단 말이죠. 성장 과정에서 뭐 경험하는 거는 다음 세대에 대한 어떤 태도를 취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기본적으로 앞선 세대는 뒷세대에 대해서 뭔가 떨떠름한 그런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야. 스타벅스에 애들이 있잖아. 순댓국집이라든가 이런 식당에 애들이 되게 많아, 중고등학생들이. 우리 때는 어른들이 먹던 식당이고 카페라든가 이런 데 어른들만 가는 거잖아. 대학생이 돼야 갈 수 있는 건데 지금 애들은 누구든지 다 그런 데 가는 거야. 그 단적인 하나의 모습이긴 하지만 어른들이 볼 때는 얼마나 세상이 좋아졌나. 꽤
쉽게 말해서 내가 못 누린 거를 그 다음 세대가 누릴 때 그 약간 심쿵해서 보게 되는 그게 인간의 보편적 심리라는 거잖아. 그치. 근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건가. 나는 오히려 그 고모가 그 미치미를 보면서 너무 당연하게 미치미가 누리고 있는 거를 나는 못 누렸다고 말한 그런 것들이 나는 악인이라고 생각해. 그런 사람들이. 근데 저 만화를 읽으니까 그런 사람은 악인이 아니고 그냥 평범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하고도 시간이 지나면은 마음을 터놓고 진심으로 교감하고 친화성을 가질 수 있는 관계가 되는구나. 난 이런 거를 오히려 더 느꼈어. 인간은 다 그렇게 엉망이지 않나. 질투도 엄청 많고 맞아요. 비합리적인 성격도 엄청 많이 하고 친슬프도 엄청 많고 막 자기 아들이나 딸을 질투하는 부모도 사실 그러니까 연예인들. 난 아들 질투 부모라고 생각해. 그치. 근데 그런 감정들이 부스부스 그렇게 드는 거 아니야. 내 말이 그 말이야. 저 만화를 보고 그런 감정들을 그냥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그런 감정들일지도 모르겠다. 그런 걸 같아. 다음 장면에서 나오고모가 미치미한테 아침에 팬케이크를 만들어줘요. 시럽을 딱 뿌려갖고 먹으라고. 그러니까 미치미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야. 시마가 오늘따라 되게 힘차 보이네. 그때 미치미가 무려 팬케이크를 먹었거든. 막 이러면서 엄청 좋아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거를 보면서 퀴어의 소재를 되게 자연스럽게 잘 넣었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미치미도 또 그런 성격이 있는 거예요. 눈치가 없고 다른 사람들의 언행과 행동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자신에 대한 생각을 그냥 막 얘기하는 거죠. 전교생이 8명밖에 안 되는 지방에서 살았기 때문에 다 친구가 되는 거고 가족 같은 곳이니까 다른 사람의 시기와 질투 이런 거에 대한 게 없는 거지. 그냥 얘기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문제가 되냐면 축제 때 자기가 이제 학생회 이제 집행부 보원이기도 하고 자기 반의 반장이기도 해요. 그래서 반에서 뮤지컬을 축제에 선보이기로 하는데 이제 그 뮤지컬 하는 친구가 미치미한테 대본 좀 봐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미치미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일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일단 누가 얘기를 하면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 내가 볼게. 원고를 받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못하고 직접 잠들게 된 거죠. 다음날 아침에 갔는데 그 뮤지컬 준비하는 그 대표 학생이 미치미 어제 대본 본 거 어땠어? 물어보니까 미안해. 내가 잠을 자느라고 못 봤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일본 애들 특유의 겉으로 얘기할 때는 그래 그랬구나. 잘 돼. 그래. 괜찮아. 이러면서 대본을 받아갖고 이제 간 거죠. 근데 미치미가 복도를 지나가다가 그 다른 친구 2명에서 얘기하는 걸 듣게 돼요. 능력이 안 되거나 시간이 안 되면 안 된다고 처음부터 얘기를 하지. 부속도가 받아갖고 그거를 그런 식으로 아는 약속을 어기면 그게 되나? 얘기를 하는 걸 듣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러고 나서 자신의 한계 같은 것들을 느끼게 되고 힘들어하는 거를 토로해요. 그 심화 앞에서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야. 나는 남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은데 능력이 안 되고 자신의 능력에 맞게 생활을 하고 인간관계를 조율하는 그런 관계를 잘 못하는, 그러니까 이 너무나 커져버린 인간관계를 거기에 휩쓸려 가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인단 말이죠. 시마가 이제 뮤지컬 주인공이기도 한데 거기서 이제 뮤지컬 한 대목을 미치미랑 같이 하면서 이제 풀어주려고 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미치미는 또 시마가 진짜 다정하구나. 대도시에 있는 남학생들이 이렇게까지 상냥한가 생각하면서 한단 말이죠. 근데 그리고 다시 또 이 축제 준비하러 가는데 시마가 힘내, 너는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미치미가 나한테 좋은 점이 있다면 좌절했다가 스프링처럼 다시 또 살아난다고. 회복 탄성이 있어. 그러면서 화이팅 하면서 뛰어가는 장면이 나와요. 학생들이 자기가 있는 장단점이 막 버무려져 있는 거야. 사람이 이런 장점이 있는가 하면 또 이런 단점이 있고 또 그런 단점에 맞춰서 이걸 회복하는 탄성이 있는 건데 그런 미치미의 우당탕탕하는 모습을 보면서 시마는 배우게 돼요. 시마는 대표적인 회피형 인간이기 때문에 문제를 안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아역 배우 출신이란 말이야. 근데 엄마 아빠와의 관계가 굉장히 안 좋고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아이에게 많은 기대를 하고 얘가 아역 배우로 잘 하게끔. 근데 남편과 관계가 안 좋으니까 항상 우울하고 슬프단 말이죠. 시마 같은 경우는 아이 입장에서 내가 연기를 하면 엄마가 되게 좋아하는 거야. 엄마가 좋아하는 걸 보고 자기는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힘들기도 하고 어린 나이에 지치기도 하는데 근데 그걸 하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어른들의 사회에 가갖고 그냥 주어진 대로 연기를 막 하는 거예요. 재능은 있었지만 그게 싫을 때도 있단 말이야. 엄마가 시마 너 그거 좋아하잖아. 너 그거 하면 엄마가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계속 하게끔 만든 거죠. 그리고 외모가 워낙 뛰어났기 때문에 주변에서 연락처를 물어보고 같이 뭐 데이트하면 안 돼요? 계속 물어보고 이런 식의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마도 밝은 표정, 웃는 표정, 상냥한 표정 이런 것만 계속 얘기해 주는 거죠. 하지만 속으로는 뭔가 해소되지 못하는 감정들이 썩어가는 거예요. 결국 어머니와의도 관계도 굉장히 안 좋고 어머니가 나중에 이복동생도 낳게 되는데 이부동생이 있겠구나. 그 아이 관계도 안 좋아지고 그 나이 또래 남학생이 가지지 못할
거를 갖고 있는 거예요. 모두에게 상냥하고 모두에게 다정하고, 그래서 자기 속마음을 솔직하게 말을 못해요. 그걸 얘기를 했을 때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나쁜 일로 쓰이게 될까봐 말을 잘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주변 자기가 원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지내고, 근데 미치미와 가까워지면서 하나씩 느끼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미치미와 가까워지고 다른 친구들과 이렇게 좋은 인간관계를 맺게 되었구나. 나에게도 이런 친구가 생겼구나. 나는 지금 성장하지 못했고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한데 조금 더 천천히 어른이 되고 싶다. 난 청소년 길을, 이 시기를 조금 더 천천히 보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내가 청소년 때는 이게 너무 길다. 왜 이렇게 쓸데없는 걸로 12년인가를 보내야 되고 대학 때까지 이렇게 학교에서 살아야 되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좀 천천히 가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들더라고요.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모습들이 다 이제 학교 다닐 때 즐겁게 하는 것들이잖아요. 등교하고 친구들과 같이 뭐 왕으로 다니고 서로 인사하고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그 첫 번째 여름방학 때 미치미가 고향에 올라갈 때는 크게 지워하지 않다가 1학년 말에 고향에 갈 때 비행기 타고 이제 가야 한단 말이죠. 이제 고향 친구들한테 줄 선물들, 가족들에게 줄 선물들 살 때 같이 다 따라다니면서 사주고, 떠나려고 할 때 손을 계속 흔드는 거예요. 잘 갔다 오라고. 근데 미치미가 한 번 흔드는 게 아니라 계속 흔드는 거지. 잘 갔다 올게, 갔다 올게, 갔다 올게 계속 흔드는 거예요. 점점 좀 친해지는 거지. 너도 그런 거를 공유하면서 즐거웠다면, 입시가 없었다면 되게 재미있게 더 느리게 보내도 좋았을 텐데 되게 금방 지나갔다. 2학년 때 미치미네 반에 이제 우지예라고 하는 남학생이 있어요. 굉장히 독특한 장발에 안경을 쓴 너드 같은 친구거든요. 성격이 굉장히 못된 것처럼 나와요. 틱틱 쏘고 사람들한테 고집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인싸들이 하는 행동들 때문에 자기 같은 아싸들이 힘들어하고 되게 타격을 받고 핍박받는다는 생각이 강해요. 등산 에피소드에 보면은 미치미랑 이 우지예랑 또 다른 친구들하고 같은 쪽에서 올라가는데, 이 미치미도 힘들어하고 이 우지예도 힘드니까 야, 니네 먼저 가. 우리서 어차피 만나면 될 거 아니야. 우리 데리고 가려고 하지 말고 먼저 가. 이렇게 얘기해, 우지예가. 그러니까 미치미가 미안하니까 먼저 가도 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왜 그렇게 거칠게 먼저 가는 사람들한테 민망하게 못 따라가는 건 우리 잘못인데 미안한데 먼저 가줄래? 우리가 나중에 올라가서 합류할게. 이렇게 얘기해도 되지 않냐? 그랬더니 이 우지예가 아니 애초에 체력이 다 다른데 일관적으로 한 조로 만들어 놓은 게 학교 측인데 그걸 학교 측 잘못이지 이게 왜 내가 미안해야 될 일이냐고. 내 체력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집어넣는 주제에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학교 때 열심히 이제 연극을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연극 잘 나가는 인싸 애들 둘이서 히덕거리고 비웃는 거야. 연기하는 모습 보면서 야 저거 봐. 너무 웃기다 야. 너무 웃겨.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걸 봤어. 못하는 걸 비웃는구나. 근데 그 친구들이 이제 학급 임원인가 봐. 그 임원 중에 한 명이 나와갖고 이제 연설을 하다가 약간 씹은 거야. 그러니까 이 우지예가 비웃은 거야. 저런 제대로 말도 못하는구나. 그랬더니 옆에 있던 그 친구가 너무 무례한 거 아니냐고. 열심히 하는 친구가 얘기하는데 비웃는 거 무례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지예가 아니 어떤 애들은 비웃어도 괜찮고 왜 나는 비웃으면 욕먹는 거고 난 항상 왜 욕먹는 쪽에 입장에 서 있냐. 이건 불공평하다. 완전 삐뚤어진 애예요. 1학년 때 학생회장 선거 나갔던 타카미네 그 선배가 갑자기 카자카미란에 뛰어드는 바람에 떨어졌잖아요. 이제 미치미도 학생회장 선거에 나갔는데 미치미 갑자기 누가 출마한다고 나온 애가 있다. 나처럼 떨어지지 말고 너도 조심해야 돼. 누가 입후보했는데요? 우지예가 입후보했다는 거야. 학생회장으로. 그래갖고 진짜? 그리고 다음 장면은 뭐냐면 학생회장이 당연하게 미치미가 됐어요. 우지예는 거의 표가 안 나온 거야. 또 삐뚤어져갖고 나는 왜 부회장이 됐고 막 이게 어쩔 수 없다고 머리도 단정하게 자르고 막 이런 걸로 나와요. 얘가 또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진짜 노력을 많이 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애써서 겨우 이 시바메 니시 고등학교 갔는데 여기 왔더니 아니 성격도 좋고 사람 관계도 되게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얼굴도 잘생긴 애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 같은 애는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냐고. 내가 그래서 너무 화가 나고 세상에 대해서 뭔가 심술인다고 막 이렇게 됐다는 거야. 당신이 우지예 아니야? 나는 입후보 같은 거 안 하니까. 얘는 이제 나도 뭔가 바꿔보고 싶어서 입후보했다고. 근데 전혀 투표가 안 나오는 거예요. 카차카미 같은 경우도 되게 쿨해. 되게 쿨하고 잘생기고 다 좋아한단 말이야. 얘가 또 되게 특이한 게 한 학기만 하고 학생회장 그만둬요. 난 입시 준비해야지. 그래갖고 타카미나가 회장이 된단 말이야. 근데 계속 와갖고 다음 축제 준비하는 걸 계속 간섭을 하는 거란 말이야. 타카미네가 그럼 너도 부스 준비 같은 거 좀 도와. 아니 나는 안 해. 너네가 해. 나는 노력파들이 헛발질하는 거 모습을 보면 그렇게 힐링이 된다고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얘가 친구가 누구냐? 그 같은 학년이 그
카네치카라고 하는 애가 있잖아요. 연극부 하는 애. 시마가 아역 배우라는 걸 알고 시마를 연극부로 들어오게 하려고 애를 쓰다가 무리한 수를 많이 준단 말이죠. 이제 카네치카는 어떤 애냐면 얘는 또 자기 진로에 대한 확신이 너무 강해. 연극에 대한 각본을 쓰고 영화를 만들겠다. 이런 거에 대한 그 의지가 되게 강하단 말이죠. 동아리 부를 이끌어가는 것도 굉장히 열정적이야. 근데 이 친구가 카자카미하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카자카미가 집이 엄청 좋아. 부잣집이고 전부 다 의사 집안이고 동경대 다니는 거야. 그래갖고 또 자기는 사촌들과 놀아본 적이 없다고. 근데 자기한테 그 피규어가 있는 거예요. 엄청 좋아해. 그래서 그 피규어를 자기 방에다 이렇게 세워놨단 말이야. 그리고 공부를 해오고 있는데 어머니가 그 피규어를 요리학원에 있는 요리 강사 선생님의 자식이 좋아한다 갖다 준 거야. 카자카미가 어떻게 나한테 말도 안 하고 그걸 줄 수 있냐고 막 이렇게 소리치니까 아버지가 한 번에 제압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엄마한테 대들 때야? 공부 똑바로 안 해? 너 도쿄대 간다고 수험 공부한다고 어머니가 요리학원 다니고 요리도 배우고 있는데 감사하다는 말도 못할 멍정 그거 하나 갖다 버렸다고 질질 짜는 거야? 얘기하니까 바짝 쫄아갖고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이렇게 하고 들어가는 장면이 나와요. 밖에 나가서는 세상 쿨한 애인데 집에서는 되게 억압되어 있는 애인 거야. 카네치카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피규어가 나오는 영화인가 봐.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을 따라하면서 왼손에서 레이저 빔이 나가고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카자카미 멍청아 그건 오른손이라고 오른손에서 레이저가 나가는 거라고 저 알지 못하는 것이 막 이렇게 막 화를 막 내는 거야. 진짜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저 카네치카 또 막 따라가지. 야 너 잘하는구나. 너 근데 왜 이렇게 화가 났어? 그 피규어를 엄마가 요리 선생님한테 줘버렸어. 카네치카는 뭐라고 하냐면 찾으러 가자. 가서 달라고 하면 주겠지. 그랬더니 카자카미가 야 그걸 어떻게 달라 그래? 나는 못 가. 왜 안 돼? 가서 달라고 하면 주지? 카자카미 이렇게 얘기해. 너는 아무것도 이해 못하는구나. 무시하면서 가는 거야. 그 장면을 보면 이 카네치카는 아버지가 문화예술계 쪽 사람이란 말이야. 집안이 문화예술 쪽이고 얘가 원하는 것을 다 하게끔 해주는 애야. 그러니까 얘는 뭔가 문제 생겼을 때 가서 달라고 하면 되지. 쟤 아역배우 출신이네. 우리 연극부로 데려오면 되겠다. 가서 야 연극부 해. 너 연기했던 애잖아. 해. 이렇게 얘기 막 할 수 있는 애인 거야. 근데 이 애는 그게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 이해를 못하는구만. 이게 왜 안 되는 건지 됐어. 나 가져올 필요 없어. 됐어. 같은 고등학교 2학년이고 고3 앞두고 있는데 제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전혀 다른 행동 방식을 보이는 거고 어떤 상황인지 이해 못하는 것은 어떤 집안인지 모르잖아. 다른 사람의 다른 부분, 어떤 다른 사이드의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 내가 저 사람의 다른 부분을 너무 모르는데 저 사람이 한 말을 저 사람이 나쁜 말을 했어. 근데 그 나쁜 말을 그대로 똑같이 응징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하나조노 그 선생 1학년 때 담임이잖아요. 그 사람이 느닷없이 2학년 때 얘기를 하는 거야. 자기 이제 출산휴가 들어간다고. 그 사람들이 선생님 결혼하셨었어요? 그랬더니 아니 결혼 안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출산휴가 들어간다는 거야. 근데 학부모들이 와갖고 막 항의해. 교장교감한테. 아니 이렇게 결혼도 안 한 사람이 임신해갖고 아이를 낳는다는 게 말이 되냐 선생들이. 선생님 사과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하나조노 선생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아니 전에는 내가 아이가 없어갖고 애들 입시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냐. 아이가 없어서 애들을 잘 케어할 수 있겠냐라고 뭐라고 항의했지 않냐고. 근데 이제는 아이가 생겼는데 그걸 또 사과하라 그러냐 이런 일을 하는 거야. 하나조노 센세이에 대해서 그 카자카미 회장이잖아. 그 아버지가 의사였던 그 잘 나가는 집안 애가 이 선생님한테 되게 관심을 갖게 된 거야. 선생님 굉장히 체제에 순응하고 윗사람들의 말 잘 듣고 어떤 고분고분하신 분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하시게 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하게 되고 가까워지게 돼. 카자카미가 뭐라고 했냐면 자기도 되게 요령이 좋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하나조노가 나도 그런 사람이었다. 어떤 사람이냐면 축제를 막 해. 그럼 축제를 즐기면 끝까지 즐기지 않는다는 거야. 축제를 즐기다가 마지막에 빠져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나는 축제의 뒷정리 같은 걸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야. 카자카미도 축구부를 하다가 축구부에서 부상당해서 빠지긴 했지만 뭔가 깊게 몰입할 때쯤 되면 빠져나오고 학생회장도 하다가 내가 끝까지 하면은 입시 못할 것 같으니까 빠져나오고 막 이런 거 자기와 같은 사람이 되게 요령이 좋다고 생각한다는 거야. 근데 이 하나조노가 나 원래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번에 반드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걸 이 아이를 갖고 나서 깨달았다는 거야. 책임을 지고 해야 되는 일이 생겼다. 이제 요령을 부리면서 중간에 빠져나오는 그런 걸 할 수가 없는 때가 있다는 걸 알게 됐다는 거야. 그 얘기를 하면서 이 카자카미가 그런 장면이 나와요. 입시 관련된 책을 고르는데 T대가 아니라 K대를 뽑는 그런 장면이 나오더라고. 아버지 어머니가 시키는 그 동경대가 아니라 다른 대학교를 자기 생각과 의지를 관철시키려고 하는 싹이 보이는 그런 걸 장면이 또 있더라고. 내가 이제 얘기해보고 싶은 건 친구가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에 그냥 왔다가 사라지는 인간관계 이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냐.
나는 중고등학교, 대학교 때까지 친구가 없었던 적이 없거든. 근데 지금은 하나도 없단 말이지. 지금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아쉬움이 없어. 결정적인 시기에 친구를 사귀고 사회성을 기르는 건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사회성이라고 하는 게 나에겐 다 어디 간다 이거지. 당신이 그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직장에서도 상대방한테 일을 받는 것도 배우고, 무례한 일을 당했을 때는 항의하는 것도 어느 정도 선까지 하는 것도 배우고, 나랑 결혼 생활하면서도 어린 시절에 친구를 이렇게 대했더니 이렇게 하더라, 이런 것들이 다 차곡차곡 쌓여서 하는 거지. 그래서 그 친구들이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다 사라졌다. 사라진 게 아니라 이제는 그런 연습이 끝난 거야. 연습이 끝났어. 이제는 이제 근데 할수 있는 거야, 스스로. 그 시절을 돌아보게 해주는 작품이에요. 이게 나는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살 때는 저 사람이 어떤 성장 과정을 겪어서 이런 일이 됐는지를 전혀 모르고 그걸 캘 수도 없단 말이야.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됐지? 그거를 모르는 상황에서 저 사람이 하는 말이 되게 악의적이다, 성격이 좀 못됐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지. 근데 이게 만화 작품이니까 독자가 다 볼 수 있는 거잖아. 이 사람의 성장 과정이라든가 성격이 형성되는 과정을 다 볼 수 있는 건데, 이 사람이 이제 그게 다른 면에 때문에 그렇게 됐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게 현실에서 어느 정도까지 처방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 무엇보다 요즘 세대 학생들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힌다는 점에서 되게 좋은 작품인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세대와 세대는 적대적일 수밖에 없고, 기본적으로 요즘 10대들 얘기니까 저는 좀 이해하기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꼭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지방에서 오는 이런 친구들이 있었으면 잘 대해줬을까? 나도 지방에서 올라온 친구가 있는데 제가 그때 보여주고, 저는 우지애가 되게 캐릭터가 되게 재밌더라고요. 너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너무 분하잖아요. 왜 인싸들이 다 해먹어야 되죠? 아싸들은 너무 힘들어요. 우지의 어떤 분노? 그런 걸 잘 느낄 수 있을 만한 만화입니다. 꼭 한번 보시고 댓글 좀 많이 달아주시고, 여러분들 다음 작품으로 만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